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4월 1일을 만우절로 알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올해부터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유언의 날로 기억하는 것은 어떨까요? 기독교 단체 하이패밀리가 유언의 날 제정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최은원 기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죽음은 그저 두렵고 부정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 하이패밀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4월 1일을 떠난 이들을 기념하고 죽음에 대해 성찰하는 유언의 날로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유언의 날 제정 발기인으로는 최용준 하이패밀리 이사장, 송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등 사회 각계각층 인사 10명이 참석했습니다. 나눔 국민운동본부 송봉호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너무 복잡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며 만우절에 거짓말로 남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유언의 날에 동참해 사람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유일한 하루, 이것을 우리 아주 긍정적으로 우리 사회를 결정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날로 만드는 것 참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번 행사에서 한국장로총연합회 김경래 장로는 대표로 유언장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고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언을 통해 삶의 비전을 다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죽고 난 다음에 유언장을 뜯어보아가지고 처리하는 것보다도 내가 정신이 말똥말똥한테 살아있을 때 이 내용을 실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나는 이 가운데 일부는 벌써 실천을 했습니다. 이어 유언의 날 제정을 지지한다는 참가자 서명과 함께 유언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오늘부터 영원까지 해마다 4월 1일은 유언의 날임을 선포합니다. 이번 발기인 대회에는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과 영화배우 김혜은 씨가 참석해 유언의 날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거리 홍보에 나섰습니다. 발기인 대표로 참석한 영화배우 김혜은 씨는 만우절보다는 유언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가치 있고 더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다며 유언장을 쓰면서 내 삶이 크게 변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내가 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난 죽음 앞에서 이 일을 두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알차지고 또 감사해지고 또 더 정열적으로 변하게 되고. 한편 유언의 날 운동본부는 장례 문화를 개선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유산 기부 운동 등을 진행하며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1986년 시작된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평신도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해 왔는데요. 97번째를 맞은 칼 세미나에 유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50여 명 목회자들의 눈과 귀가 강사에 집중됐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은 강의 내용을 놓칠세라 노트북에 옮겨 적기도 합니다. 97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의 첫 순서는 사랑의 교회 현장 분석, 평신도를 깨워 동역자를 삼아온 교회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칼 세미나 출신인 신일교회 이권희 목사의 간증이 진행됐습니다. 신일교회 부임에 제자훈련을 현장에 접목한 내용이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오는 4일까지 진행되는 97기 칼 세미나는 제자훈련 목회 철학과 전략, 방법론을 다루는 주제 강의와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소그룹 인도법, 그리고 사랑의 교회 평신도 훈련 현장을 직접 참관할 수 있는 현장 참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와 함께 성경적 제자도에 대한 특강과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직접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실습도 진행됩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강사로는 오정현 목사와 빌헐 목사, 최용준 목사 등이 참여하고 10여 명의 강사들이 함께합니다. 1986년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주제로 시작된 칼 세미나. 국제제자훈련원이 말씀을 통해 평신도에게 소명의식을 주고
목회 동역자로 세운다는 취지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97기 세미나가 진행되는 지금까지 2만 1,000여 명의 목회자가 수료하고 목회 현장에서 제자 훈련을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각 지역에서 제자 훈련 사역을 펼치고 있는 목회자들의 네트워크인 칼렛의 지역별 모임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에 앞서 세미나 첫날 칼렛 이사장, 지역대표, 총무 취임 예배가 열렸습니다. 최용준 칼렛 고문은 설교를 통해 칼렛 동역자들이 힘을 모아 한국교회를 위해 힘쓸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전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가 칼렛 이사장으로 추대됐습니다. CCNL 뉴스 유성훈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무모한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한 교회는 긴급 성명에서 북한의 이 같은 무력 도발이 한반도의 새로운 형태의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최근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교회는 또 북한이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아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대화와 협상에 진지하게 응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연합 남북협력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린 3-1차 회의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남북협력위는 평화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합심해 기도하고 중단 상태에 있는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이와 더불어 평양 봉수교회 예배를 추진키로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중국 도문과 백두산에서 오는 7월 통일기도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7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새로운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박계화 직무대행이 인사말을 발표하고 개인적 욕심이나 정치적 요구 때문에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계화 직무대행은 지난 31일 발표한 인사말에서 감리교회와 한국교회를 보고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두렵다며 왜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또 사람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켜줄 지혜도 능력도 없다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만큼의 시간을 쓰고 물러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이와 함께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리교회, 웨슬리의 정신이 계승되는 감리교회가 되길 원한다며 감리교회가 치유되고 거룩한 회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박계화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임준택 전 직무대행이 사의를 밝히면서 지난 27일 열린 감리교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새로운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독립기념관과 국가보훈처가 기독교인 독립운동가 연병호 선생을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습니다. 연병호 선생은 경성 YMCA에 재학 중인 1919년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청년 외교단을 조직했으며 독립운동 자금 모금과 임시정부 정보 제공 등을 목표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에 체포돼 3년 동안 옥고를 겪은 연 선생은 상하이로 망명해 김구, 안창호 선생 등과 함께 세계 한인동맹, 한국국민당, 신한독립당을 조직해 활약했습니다. 광복 후에는 임시정부 환국준비위원회 영접부장과 제2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1963년 순국했습니다. 정부는 연병호 선생의 공훈을 기리고자 순국한 해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연병호 선생이 작성한 독립기념일의 말 등 관련 자료 12점을 4월 한 달 동안 전시할 계획입니다. 명성교회가 지난 29일 비전문 음악인들이 함께한 명사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명성교회 베들레헴 성전에서 열린 이번 음악회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4명의 명사를 주축으로 진행됐으며 약 1000여 명의 관객들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음악회 총감독은 지휘자 김인혜 씨가 맡았으며 4명의 명사뿐 아니라 소프라노 이종미, 허미경, 김희정 등도 참여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은혜 등 총 20곡으로 구성됐으며 명성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진행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선행교육금지법으로 인해 수능시험과 교육과정 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데 대해 일선 교사들은 수능시험이 우선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독교사단체 좋은교사 운동이 회원 284명을 대상으로 벌인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는 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능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반해 27%는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권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선행교육규제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46%가 수능시험 범위와 난이도가 교육과정과 일치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어 학원의 선행교육도 규제돼야 한다가 31%, 대학 출제 기준을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가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행교육규제법의 전반적 효과에 대해서는 37%가 현재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36%는 학원은 허용하고 학교만 규제하므로 사교육 수요를 더 늘릴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 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선행교육규제법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이에 따른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정됐지만 사교육기관의 지나친 선행교육 상품에 대한 대책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는 9월에 열리는 제99회 총회 주제를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결정했습니다. 부제로는 복음의 재발견, 복음의 삶,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 등이 정해졌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자발적 불편운동 4월 캠페인으로 종이컵 사용 줄이기를 제안했습니다. 기윤실은 구체적으로 종이컵 대신 머그컵과 텀블러 사용하기, 음료 주문 시 머그컵 사용하기, 종이컵이 나오는 자판기 멀리하기 등을 실천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대북구 호단체 국제사랑재단이 북한 어린이 한 생명 살리기 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25일 평택항을 통해 분유와 빵, 이유식 등을 북한 남포항으로 보냈습니다. 김영진 대표 회장은 북한 동족의 고난과 아픔을 보듬고 사랑의 손길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신대학교가 오는 15일 오산 캠퍼스 교회당에서 개교 74주년 기념 예식을 진행합니다. 한신대 최수일 총장은 한신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되새겨보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축제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계속해서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때이른 고온 현상으로 봄꽃 축제도 열흘 앞당겨졌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많게는 20도 가까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체온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춘천 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광주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부터는 중북부와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